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이번 주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부분은 이제 금리 인상의 종료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미국 CP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 CPI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금리 인상 정말 끝난다. 물론 말들은 많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를 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악재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자, 여전히 시장은 조금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이 내용들 알아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야기 다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시총 상위에 있는 기업들조차도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한다. 자, 이거는 대체적으로 이제 PBR을 가지고서 이야기 많이 하는데, 즉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자산이 현재 주가 수준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는 실적에 주목하라. 실적은 항상 주목을 해야 되는 시점이긴 합니다만 3분기 실적 어닝 시즌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 4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잖아요. 4분기 실적은 1년치, 즉 2023년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포인트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반도체 종목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주식을 사야 된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리도록 하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3일 월요일입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파주는 영하 8도. 네, 추워요. 네, 하지만 따뜻하게 또 시장에 올라주면은 이까지 추위쯤이야 아무렇지도 않다 보실 수 있겠죠. 자, 이번 주에는 기대감들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해 볼 만한 기대감은 CPI 지표입니다. 이제 지표가 발표되는 시점에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10월 CPI 지표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3.3%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지난번에 3.7이었거든요. 3.3이라면은 상당한 기대감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3.3이면 그냥 2%대에 근접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지나버리면 연준이 말하는 바로 그 2%대의 금리에 진입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은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거고요. 금리 인하로도 떨어질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되겠죠. 유가가 크게 작용할 것 같은데 최근에 휘발유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1600원대 중반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일단은 중동 지역에 대한 어떤 불안감 때문에 유가가 크게 급등했었던 모습이 좀 있었는데요. 다 내려가서요. 1600원대 중반까지 내려갔다는 거. 자, 그러면은 이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그 물가에 영향을 좀 많이 줬어요. 왜냐면 사실 유가만 가지고 보면은 이 핵심 인플레이션에 조금 빗나가잖아요. 왜냐면 유가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핵심 인플레이션만 보게 되면 유가는 별 상관은 없는데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일단 기초 소재 이런 쪽에 대한 가격대가 다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원자료 가격 상승에 따른 장기적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감이 좀 있었죠. 근데 유가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사라진 것 같다 판단됩니다. 자, 이렇게 10월 CPI 지표가 시장 예상치에 일단 부합을 하게 된다라면은 기대치들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 진짜 끝났다. 그리고 내년도가 되면은 이제 2%대의 CPI 진입을 하게 되면서 연준이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빨랐을 경우에 내년 여름철 정도 됐을 경우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하겠다 이렇게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이번 주에는 변수가 조금 있는 게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 이거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산안을 넘기겠다, 더 연장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장 크게 위협적인 요소가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번 주 말이에요. 이 셧다운 가능성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이번 주 내내 크게 불만은 없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 주말 동안에 또 셧다운 문제 잘 해결을 하게 된다라면 별 문제 없겠죠. 그래서 17일까지 이 예산안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하게 된다면 별 문제 없고요. 우리는 주말로 넘어가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다 판단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일에는, 네, 중국의 경기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10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실업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이 지금 경기가 썩 좋지가 않죠. 그래서 가장 이제 걱정스러운 그런 국가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일단 소매 판매가 증가하게 된다면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죠. 중국 쪽에서 어떤 수출 감소라든지 또는 뭐 그런 부분들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흐름에 대한 부분들은 뭐 당장은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생각되더라도요, 부담감은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경제지표 발표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요일이죠. 14일. 우리는 이제 15일 정도 알게 되겠지만은 14일 날 현지 시간, 네, 이 CP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핵심 CPI, 그 다음에, 전년 동기 또는 전월 대비, 이렇게 CPI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핵심 CPI 같은 경우는 0.3 정도로 그냥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전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 대비, 네, 전월 대비에서는 0.1% 정도, 네, 예측치가 나와서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는 0.4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0.1 정도. 전년 대비해서는 3.7에서 3.3으로. 그러니까 물가 지표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큰 문제 없어 보이고요. 핵심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조금 부담이 돼요. 이게 15일날 발표돼서 우리는 목요일 정도가 나오는데, 요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뭐 0.6%에서 마이너스 0.2로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소매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0.7에서 0.3으로 이게 전달 대비해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소비가 줄어들었다 이런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중국 쪽에서 어떤 수출 물량도 많이 줄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모습들. 네, PPI 지표 같은 경우 생산자 물가 지표도 많이 떨어집니다. 0.5에서 0.1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CPI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보시면 되겠고요. 제조업 지수도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경제적인 상황에서 물가와 연관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라서요. 지금 이 소비가 좀 줄어드는 문제들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오잖아요. 11월 24일 블랙 프라이데이 요거 지나가면서 괜찮아질 것 같고요. 이제 지난주라고 봐야 되죠. 네, 11일 날 토요일 날 이제 관공제가 시작이 됐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없습니다만 관공제를 통해서 이제 소비가 얼만큼 일어났느냐 그런 것들도 또 중요한 포지션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11월부터 12월까지는 소비와 관련된 그런 쪽들이 계속적으로 좀 회복될 수 있고 또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기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실업 청구 같은 경우는 조금 안 좋습니다. 이게 16일 발표되죠. 그래서 실업 청구 건수가 지금 조금 늘어나요. 그래서 실업률은 높아졌죠. 고용 지표는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물가 지표도 같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안 좋게 둔화가 되고요. 물가 지표는 좋아지는 상태 이렇게 간다라고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준이 얘기한 그런 부분과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지는 거죠. 고용이 좋고 물가가 높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겠다는데 고용이 안 좋고 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해석하시면 되는 거니까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중후반부에 예산안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거나 또는 무디스에서 지금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조금 다운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이게 있는데 워낙 금리에 대한 그 영향력이 컸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고, 중동 지역은 리스크가 여전하지만 뭐 시장에 그렇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쪽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바쁘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뭐 그 외에 어떤 특별한 모습들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내 증시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2380에서 2500선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400을 지켜주고 있긴 한 상황이기 때문에 2380이라면 현재 구간에서 지지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지금 2500까지는 좀 많이 열려있는 모습이라서 이번 주는 아마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뭐 임시 예산안에 대한 부분도 셧다운, 네,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사이클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즉 통화정책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이고, 파월 의장의 또 다른 어떤 뭐라 그럴까요? 톤 다운이라고 하던데 약간 이제
뭐 기대감들 좀 낮추는 그런 형태의 발언들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 쇼핑 시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실적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실적 관련한 종목군들, 매출이 많이 늘어난 종목군, 그렇게 예상되는 기업들 이런 쪽으로 예상을 좀 많이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 수출주들에게 대체적으로 긍정적 모멘텀, 즉 뭐 가전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쪽에 기대감들이 커질 것이다라고 되고 있습니다. 미국 쇼핑 시즌, 그 다음에 광고제 지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뭐 한국도 옛날에는 뭐 세일 파스타 이런 거 했었던 것 같은데 페스타? 네, 이런 거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연말 시즌은 대체적으로 연말 뭐 감사 세일 뭐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들을 조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출주라든지 이제 소매 판매 쪽 이런 기업들. 근데 그런 게 보면은 앞쪽으로 가면 또 제조업들도 다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산업 전체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연말 랠리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청산 가치도 안 되는 주가. 코스피 10개 중에서 7개가 아주 그냥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코스피에 속해 있는 종목 중에서 현재 기업 가치가 장부상 청산 가치에 미달한 경우가 70%에 달한다. 야, 이거는 너무 저거 아닙니까?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너무 이거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죠. 이 청산 가치라는 것은요, 대체적으로 이제 PBR로 많이 보거든요. 이 주당 순자산인데 이 PBR은 뭐 쉽게 생각하면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 유형자산, 무형자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통틀어서, 이제 자산 가치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네, 회사가 만약에 어느 날 문을 닫아버렸어. 이랬을 경우에 여기에 투자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 지금 PBR이 1보다 낮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만약에 이 전체 주식을 다 곱해보니까, 현재 주가하고 주식수를 곱해보니까 100만 원이 됐어. 근데 회사의, 전체적인 어떤 자산 가치가 100만 원이야. 그러면 PBR이 1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문을 닫았어. 그러면 주주들한테 과연 이 주식만큼 나눠줄 수 있겠는가? 다 나눠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사를 다 청산을 시켜가지고요. 주주들에게 다 골고루 나눠줘서 100만 원을 소진하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PBR이 1보다 안 된다는 이야기. 만약에 PBR이 0.5다 그러면은 회사의 자산을 다 팔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 네, 200만 원이더라 이 얘기죠. 근데 주식은 이제 100만 원어치라고 하면 다 청산할 거 남겨주고도 100만 원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자산 가치보다 훨씬 더 아래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저평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상당히 이제 저평가, 너무너무 안정적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죠. PBR이 이렇게 1보다 낮은 수준에 있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안정성 지표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뭐 청산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기업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대형주들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좀 의아한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어떤 특성상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현재 시가총액 5위에 있는 포스코 홀딩스, 올해 주가가 60%나 올랐대요. 그만큼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PBR이 0.65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얼마나 저평가였단 얘기야. 그 다음에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도 0.4배, 0.78배, 1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참 그렇고, 삼성생명 0.56배, KB금융 0.43배, 신한지주는 0.37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주들이 좀 많이 낮은 상태고요. 제일제당, 뭐 대한항공, LG전자, SK텔레콤 전부 다 한 배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PBR이 1 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훨씬 더 낮은 수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의 PBR도 0.88배에 불과하다라고 되어 있죠. 미국하고 비교하기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미국 S&P 500 같은 경우는 PBR이 4.1배 수준이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PBR이 45배, 즉 자산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하고 있죠.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저평가가 심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얘기가 나온 게 일단 한 가지예요. 우리나라 상장사가 이제 오너 중심의 기업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주가가 오르면 이제 승계를 할 때 경영권 승계 시에 상속세가 너무 나온다. 지난번에 이건희 회장 별세했을 때 이야기 뭐 생각해 보시면 그 일가족들에게 이제 주식을 넘겨줄 때 어마어마하게 뛰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상속세를 다 갚지 못해 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분할 납부를 해야 되고, 뭐 그러기 위해서 주식을 팔아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너들 입장에서는 이 주식을 넘겨주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주가가 높지 않은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승계 작업이 들어가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요? 네, 많이 디스카운트, 많이 낮춘 다음에 넘겨주는 경우가 많죠. 예전에는 이제 뭐 어떤 특별한 이슈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IMF가 온다든지, 뭐 IMF라고 하긴 너무 어려고요. 그 다음에 리먼 사태 때 그런 일이 좀 있었죠. 네, 그 당시, 네, 효성 주가가 2만원대까지 떨어져가지고 그때 증여를 한다든지, 네, 그런 일들이 좀 있었고, 뭐 이번에 코로나 같은 이런 경우처럼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을 때, 그럴 때 좀 많이 넘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쌀 때 해야지, 만약에 10만원에, 승계를 했을 때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세금을 한 5만원 내야 된다라고 생각됐을 때 만약에 주가를 5만원까지 떨어뜨리면요 세금을 25,000원 또는 세금 구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더 싸게 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요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지금 기업의 주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기업의 주가는 중요하지 않고 일단은 승계 작업할 때 내가 세금을 얼마큼 조금 덜 내고 있느냐 이것이 관심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올리지 않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오너들이 주가 부양에 나설 이유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주가 부양을 위한 거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 또는 배당금 늘리는 거 이런 것들 뭐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상속세가 어떻게 보면은 제일 큰 문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 부자들의 이야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상속세 때문에 경영권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좀 되긴 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은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계속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이 얼마큼 늘어날 것인지 그런 것들 또 경영권 승계 작업이 끝난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아무튼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저평가된 기업들이 많다는 거, 또 시총 상위 종목군들도 그런 식으로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행인 게 정몽구에서 정유선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주가를 조금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분석들을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좀 되긴 합니다. 물론 이제 승계 작업이 진행됐다 하더라도 워낙 이제 원래 회장들이 갖고 있던 지분이 많죠. 지금 당장은 세금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넘기기 위한 작업이 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네 이런 부분들 고질병이긴 한데 이 상속세만 좀 해결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죠. 상속세를 조금 줄이고 그다음에 배당금을 좀 더 많이 주면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만 알면서도 안 하는 거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공매도 금지 전으로 주가가 되돌아갔다. 이제는 실적에 주목하고 반도체를 사라. 반도체 사라는 이야기 자꾸 나와가지고 조금 불안해요. 네. 지금 시간에서도 이제 반도체 기업들 실적 안 좋은 것들이 갑자기 떨어진 모습 좀 있고 해서 살짝 그렇긴 하고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쪽으로는 뭐 기대감들이 많이 모아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냥 이제 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조금 이제 북적북적 될 수가 있고요. 주가가 의도치 않게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두 종목 그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둘 다 이제 100% 이상 네, 수익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렇게 막 북적북적 해버리면 단기에 많이 올랐다가 또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변동성이 심해지면 조금 짜증날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어쨌건 네 흐름은 일단 이 분위기가 반도체적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공매도 금지를 한 지난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매도 금지가 떨어지면서 뭐 그 당시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환매에 따른 부분들 잔고가 높았었던 기업들에게 환매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주가 올라가니까 이제 팔아먹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이제는 계속 올라갈 거다 생각해서 막 밀고 들어간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차익 실현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팔아먹자 이렇게 그냥 매도를 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분위기적으로는 지금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도 강조드렸잖아요. 지금은 공매도 금지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매도 금지
금지를 통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였더라면 금지하고 나면 바로 올라가지고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과거의 상황을 보시면 공매도가 계속 있었던 시점에도 주가가 계속 올랐잖아요. 이거는 그냥 개인들의 투자 패턴들이 좀 달라졌다 보시면 되거든요. 즉 지금은 매수보다는 이제 어떻게든 탈출을 하면 좋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팔아먹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도 이제 많이 열정이 좀 식었죠. 네, 사람들도 많이 양분화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여전히 뭐 매수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주가가 떨어지면서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증시 반등 효과가 미미하다라고 나타나면서 사람들은 이제 다른 쪽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 실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실적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 그 다음에 저는 자동차도 포함시켜주고 싶어요.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가 이제 제일 좋은 그런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디램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HBM 관련한 부분들, 역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실적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타나겠죠. 외국인들은 그래서 삼성전자를 지난주 동안 5천억, 하이닉스를 3천억 순매수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반면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전망이 조금 안 좋다고 합니다. 3분기에는 다수의 기업들이 어닝 쇼크를 기록했는데 지금 4분기에도 그다지 썩 좋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네,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 이런 기업들은요 2분기 연속 어닝 쇼크였고요. 네, 아니죠. 네, 이렇게 그 좀 안 좋게 시장 기대치보다 안 좋았었고 LNF 같은 경우가 2분기 연속 어닝 쇼크가 나타났었죠. 네, 그렇게 됐었고 이제 4분기 때도 실적이 안 좋을 거 예상되고 있어서 뭐 컨센서스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다르게 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기대치보다는 좀 낮추어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고 또 컨센서스를 낮추게 되면 주가의 부담 요인이 커지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또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네,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죠? 네, 어쨌건 네, 믿는 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긴 않겠습니다만 네, 주의는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네,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립니다. 미국의 CPI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에 힘이 많이 실렸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 초반의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서요.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치들이 많이 높아져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전강 후약 정도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청산가치도 안 되는 주가 수준에 있는 시중 상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멀리 보고 투자한다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중 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네,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어떻게든지 간에 주가는 가치에 수렴을 하게 되고요. 그 가치보다 조금 더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치 수준보다도 더 낮은 기업들이 있다라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자 이제는 실적을 봐야 된다. 반도체 종목들을 매수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다 이미 얘기해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내년도가 이제 실제로 반도체 기업들의 아주 봄날 아주 뜨거운 랠리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어서 지금 미리 많이 준비해달라는 말씀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체크하시고요. 2차전지 쪽에 너무 목매이거나 너무 매달리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2차전지 하시는 분들에게. 주식을 상투에 매수하여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그 종목이 올라가야 하는 이유만 찾아다니고 쳐다보는 사람들은 좋은 매매를 절대 할 수가 없다. 주변을 둘러보고 여러 의견을 참고하여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라. 자, 이거는 네, 스타코믹스 네, 80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다들 읽어보셨겠지만 많이 올라간 주식을 갖고 있을 때 또는 내가 고점에서 물려있는 주식을 갖고 있을 때 지금 2차전지 갖고 계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죠. 그것이 올라가야 되는 이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변수나 다른 이야기들은 절대 보지 않는 거 그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올라가지 않은 주식 같은 경우는 좋은 얘기 찾아다니는 게 맞겠죠. 근데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떨어지는 그런 추세 전환이 일어났다면 이런 것들을 반드시 조심
조심하셔야 되고요. 객관성을 가지는 거 매우 중요하니까 그런 내용들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네, 잠시 후에 9시부터 네, 무료 방송 진행됩니다. 또 오늘 월요일, 네, 월요일은 변동성이 좀 큰데 이렇게 뭐 좋은 기대감이 있을 때는 더 크게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방송 시작해 보자고요. 네, 조금 있다가 9시에 무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